네, 이슈에서 종목으로 명확하게 딱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좀 기분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요.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약간 좀 소프트한 얘기 해보겠는데요. 네. 콘텐츠 제작업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엊그저께도 한번 얘기했는데 콘텐츠 제작업계 전반적인 변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한 시각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참 아줌마 같아서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콘텐츠 관련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 혈색이 도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런 거죠. 기존의 이제 문화라든가 예술에서 요즘은 정보, 기술, 법 이런 경제까지 확실하게 많은 것들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인 것이 광범위하게 이제 진화하면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음악이라든가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을 좀 좁혀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해요. 이런 게 진정한 어찌 보면 창조 경제의 핵심적인 하나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본 얘기 한번 제작 쪽의 관점에서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쉽게 생각한다면 사실 한류가 되겠죠. 네. 저희의 콘텐츠가 나가서 기업 경제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류라는 것이 제 기억에는 이제 누가 뭐래도 겨울 연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겨울 연가하고 동방신기하면서 나타나면서 일본에서만 광풍을 불었고요. 그렇죠. 뭐 대장금 약간 또 성격이 다른데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 어디선가는 지금도 대장금 보는 사람 있을 정도로 그럼요.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에서 한다는 얘기하면서 글로벌 진출이 있어야 되겠고요. 누가 뭐라도 별구대가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 한류 붐을 일으킨 대단했죠. 대표적인 얘기. 김수현 씨, 전지현 씨. 그러니까 네. 대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콘텐츠나 한류라는 시각도 의미에 있는 것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며칠 전에 이야기 나눠봤던 태양의 후예도 네네. 또 뭐 제2의 별그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예전에는 어떤 중소기 위주로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하나 쪽만 하다가 요즘은 그 경계가 별로 없어지고 있잖아요. CJ ENM만 하더라도 지금 채널 수가 전체 18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웬만한 뭐 지상파랑 맞먹는 그런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SM엔터도 마찬가지죠. 이게 드라마 그 음악만 하는 건 아니라 거기서 뭐 작가도 있죠. 거기에 공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얘는 직접 만들고 엑소 그렇죠. 뭐 엑소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그 영역이 완전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보면 아직도 이들도 전 세계 레벨에서는 아직 피라미드 같은 수준이 아직 불가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어느새 한국을 대표하는 선도 산업이 됐습니다만 아직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규모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뭐 글로벌 업체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볼필요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예를 보겠는데 한마디로 플랫폼이라든가요. 분야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제작비만 딱 보더라도 일단 얘기가 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요. 작년 대비 또 25% 제작비 자체로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자체가 49.7억 달러니까요. 이게 얼마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타임워너 같은 경우는 45.6억인데 대부분이 전년 대비 25%가 늘리는 거. 네. 바이어컴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거는 TV에서 MTV 있죠, 뮤직 채널. 네, 근데 바이어컴 이런 데도 직접 요즘 드라마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36조 상업. 디즈니 아실 거고요. 디스커버리는 역사 채널인데 역사 채널도 요즘 드라마 만들거든요. 그만큼 이게 대규모로 투자가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 저는 위원님 볼 때마다 놀래요. 그 연세에 어떻게 이런 것들 다 아시나 싶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뭐 다른 걸 잘 안 하고 그런 것만 많이 보잖아요. 찾아보니까 많이 나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찾아볼 때 심지어는 그런 거 보이잖아요. 저는 딱 그걸 안 보죠. 안 보고 그 밖에 전 세계 뉴스를 보니까 많이들 생각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네. 그 규모로 보면 제가 깜짝 놀랄 거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봉준호 감독이 할리우드 데뷔작 옥자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완전히 넷플릭스에서 단도로 출자하는데 5천억 달러거든요. 이게 거의 한 600억 정도 되죠. 요즘 네. 돈은 600억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우리나라가 열심히 태양의 후예 네. 태양의 그 16편을 찍는데 이번에 1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하나 규모가 600억이 되겠고요. 와. 마르코 폴로라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리지널 작품인데요.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1회당 제작비가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면 1회당 제작비가 한 120억 정도?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거랑 태양의 한 번에 다 만들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퀄리티의 질이라든가 차이가 조금 나겠죠? 조금이라 하면 약간 민망하죠.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게 바로 이 정도가 되겠고요. 네. 또 이러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소설가고요. 네네. 우리나라 영화로 보면 미저리라는 거 아마 예전 아실 텐데요. 미저리 이런 거 만든 분인데 이분이 작품으로 이번에 11.22.63이라는 그 요번 드라마를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네. 이게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해 드리더라는데 케네디가 암살당한 날이거든요.
63년 11월 20일. 훌루라는 거는 넷플릭스에 대적하기 위해서 디즈니라든가 MBC 이런 데가 만든 똑같은 스트리밍 회사인데 네. 얘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도 오리진 한번 만들어보자 한 거 이번에 11.2.63을 이번에 제작해서 지금 상영을 시작했는데 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정도가 보면 그만큼 투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플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도 네. 뭐 자체 드라마 이번에 그 비츠라고 아실 때 이어폰 닥터 드레라는 사람 그걸 갖고 또 드라마 만들고 있거든요. 네. 되겠고요. 미국 전체 드라마도 2011년에 267개인데 작년에 400개. 야. 한 70% 정도 드라마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만큼 콘텐츠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뭐 사실 우리만 봐도 드라마 개수가 종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럼 글로벌 업체들의 이러한 투자들을 봤을 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뽑아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애매한데요. 미국만 네. 봐서는 돈을 잘 못 벌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코드커터족이라 그래서 케이블 TV 끊는 사람들이 많이 그쵸, 있다는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년만 해도 5%가 감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넷플릭스가 하나 만드는데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 전 세계를 중국, 상하기 네. 때문에 판 자체가 커지니까 돈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늘려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일본 드라마를 직접 제작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하는 것도 뭐 1, 2년 안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뭐 투자하는 대비해서 수익 잘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CJ는 뭐 주가가 서명 좋은 거가 되겠고요. 그냥 드라마 제작 업체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요. 이번에 JTBC 혹시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JTBC가 JTBC2로 개국했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기존에 안 하던 TV 저희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72조 TV 이런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드라마 한 편에 1시간 10분, 20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딱 이거는 70조 TV는 작년부터 한번 나온 건데 한 편의 드라마가 72초에 끝납니다. 그걸 이제 새롭게 해갖고 벤처 형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JTBC 황금 시간대 금요일 11시 때에 막 들어가요. 이게 보면 세상에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많은 콘텐츠물이 제작된다라는 건 그 콘텐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광고가 들어가고 특히 이제 JTBC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한번 재미나는 거 자체가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CJ 헬로비전을 SK 넘겼잖아요. 네. 근데 재미나는 거 다 넘겼는데 티빙만은 안 넘겼어요. 티빙 아시죠? 네. 멀티 채널 네트워크를 MC 아니는 건데 그걸 통해서 모바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 더 깜짝 놀랄 거 수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해요. 대한민국 전체 광고 시장은 26.2%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상파 있죠? TV 줄어들었습니다. 신문 잡지 줄어들었으니까 또 하나가 네이버 같은 인터넷 있죠? 인터넷 PC 시장도 감소했어요. 그럼 다 줄고 모바일만 두 개가 늘어난 늘어났어요. 거예요? 두 개 늘어났어요. 케이블이랑 종편 있죠? 어르신들 하루 종일 종편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케이블도 저희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늘었어요. 10% 늘어났는데 보세요. 모바일은 8,391억에서 1조 2,800억으로 야. 급등했어요. 모바일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올해 전망인데 올해는 모바일이 신문 잡지보다 더 시장이 커지는 원년입니다. 원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텔레비를 직접 TV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모바일이나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광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수치로 딱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변화가 감지가 되고 그걸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선두 업체로 떠오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죠. 이제 업체 유도 얘기했지만 유는 이제 하나의 제작 업체일 뿐이고 그보다 더 큰 상위 개념이 뭐냐면 CJ ENM이라든가요. 네. J 콘텐츠를 있는 거 말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어찌됐건 광고를 뿜을 때 모바일 관계 1위 업체가 나스미디어거든요. 네. 나스미디어 요즘 또 쉬고 있는데 이게 다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지난해부터 위원님이 새 종목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긴 시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